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이들의 임기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방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윤리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준현 의원은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이 피해자냐, 자발적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11억 지원을 해줬어야 되겠느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자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한 홍준현 의원에 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홍준현 구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다. 여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단지 혈세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라며 사과를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하태경 최고위원이 민주당 제명 결정에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건넨다라고. 홍 의원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성평등 그리고 진정한 성보호를 위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 네, 이들의 임기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이 제명을 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회에서는 출석 정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기자, 네. 지난해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중구의회의 홍준현 의원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발단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홍준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중구 나선거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속칭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 12일 열린 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현 의원은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이 피해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11억 지원을 해줬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닐 테고요. 어떤 연유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대구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탈성매매를 약속을 하고 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홍준현 의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혈세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네, 홍 의원은 작년 12월 20일인가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발언의 강도가 더 셌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강했습니다. 홍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향해 성매매 사업자와 토지 개발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에 의해 자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유 중구청장이 100% 11호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제 땀 흘려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성매매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또 자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후에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네네. 몰아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혈세로 지원하는 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홍 의원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 여성 단체 항의 방문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느낌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진보 여성 단체들로 구성된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지난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구의회 회의장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한 홍준현 의원에 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기자 평소에 정치권도 자주 다니시는데 민주당 대구시당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김우철 사무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현 구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해부를 하고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이 계속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홍 의원도 반발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준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성병을 옮길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대처 방안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성매매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또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렇지만 성매매 업소에 있으면서 자활기금을 받는 것은 혈세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성단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했습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성인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갈마당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중구청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홍준현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비호하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징계 논의도 있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홍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당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 홍 의원의 발언이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조금 놀랐었는데요. 홍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들과 보수단체들은 홍 의원의 개인 SNS에도 응원 댓글을 꾸준히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여대생은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 원이 넘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홍 의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중구의회 홈페이지나 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등에 꾸준히 올렸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번 일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고 하던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일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홍 의원의 징계를 막아달라는 청원들이 속속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비슷한 청원이 9개나 됐었고 그중에서 이제 한 게시글은 서명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게시자 중에는 스스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도 있어 홍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국당, 민주당, 당을 떠나서 또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는지 홍 의원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굽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홍 의원도 지원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이제 단지 혈세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라며 계속 그런 대답을 이어나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과를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은 홍 의원을 제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14일이었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홍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홍 의원이 당의 강령과 윤리 규범 그리고 품위 유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결국 제명이 결정이 되자 홍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의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사후 대책을 질의한 것이 과연 제명 사유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앙당에서도 제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홍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인가요? 이분은 이제 위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난 4월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하 최고위원은 홍준현 의원과 방금 통화를 했다. 이제 민주당 제명 결정에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건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죠. 홍 의원과 하태경 최고위원이 만나 인터뷰한 영상이 하태경 최고위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었습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이 홍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 내려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요. 중구의 의회에 와서 홍 의원과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속칭 자갈마당까지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성평등 그리고 진정한 성보호를 위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응원하기 위해서 대구 중구의회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둘은 서로 포옹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자갈마당을 함께 가보기도 하고 또 그 홍 의원의 발언이 정당했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성단체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홍준현 의원을 성평등 걸림돌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홍 의원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느낌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직접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홍준현 의원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평등 걸림돌 상으로 선정하자 피하지 않고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홍 의원을 성평등 걸림돌 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정책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혐오를 선동 조장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홍준현 의원이 상을 받는 또 사진이 또 신문 보도로 이렇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공유가 됐었었는데 굉장히 날선 표정을 유지한 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얹고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상을 받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이 또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대구경북 여성단체 연합이 이제 중구 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홍준현 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홍준현 의원이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이렇게 좀 받으니까 좀 이제 그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건방진 모습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홍 의원은 이제 직접 자기가 나서서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맞서겠다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이지 내가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단체들로부터는 이제 또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반성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홍 의원이 속해 있는 중구 의회도 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했어요.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일이었죠. 중구의회는 임시 본회의를 열고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홍 의원에 대해서 출석 정지 30일 그리고 경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오상석 저 중구의 의장은 경고문을 직접 읽었는데요. 경고문에서 홍 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은 그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이를 두고 홍 의원의 윤리의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었는데 출석 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비록 성매매 여성이지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또 그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지방 의원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네. 비단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대구 중구의회의 홍 의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경북 예천군 의회가 미국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천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무리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12월 23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박 부의장의 폭행으로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가이드의 얼굴이 깨진 안경 파편들이 박히고 눈과 코 주위가 또 붉게 부어오르는 등 사건이 좀 컸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기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시 가이드가 저지해서 일단락되는 듯 싶었었습니다. 당시 폐쇄로 TV가 그 장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네. 모든 국민들이 봤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의원은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 뭐 이런 추태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권도식 의원이었는데요. 권도식 의원은 보도가 있는 그 술집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게 됐는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사실 이제 이 보도라는 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이 잠옷바람으로 그 복도를 활보하는 등 상당히 수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지역민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사건이 큰데 예천군 의회가 전자항공권을 위조를 해가면서까지 경비를 부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천 경찰서가 이제 조사를 벌여서 이제 3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예천군 의회 직원 1명 그리고 예천 소재 여행사 대표 또 다른 그 여행사 대표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 지난해 12월에 군의회 회의 연수를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 14명이 항공료를 부풀렸는데요. 경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 의회에서 1,300만 원을 부정 지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나 하면은요, 1인당 항공료가 당초 16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68만 원으로 부풀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개인의 추가 비용을 이제 본인 스스로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렸다. 그런 목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제 예천 군의회 의원들을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군의회 의장실을 점거를 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월 10일이었죠. 그 예천군 예천읍 첨보당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예천군 의회까지 약 2.2km 거리를 행진을 하면서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아준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뽑아준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군의원들은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예천군 의회 그 정문에는 그 국민들의 그 대국민 사과문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철면피 예천군 의회 의원들을 배출한 예천 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르겠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 또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이런 현수막 내용을 걸었는데요. 예천군 농민회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군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달 가량을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주민들이 총사퇴 요구에도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결국 2명만 징계를 하기로 결정이 났는 거죠. 네. 예천군 의회는 지난 1월 21일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 이영식 군의장 등 3명을 제외하고 6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윤리특위는 1월 30일 회의를 3명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월 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제 징계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윤리위 안보다 낮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과 여성 접대부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식 군 의장에 대해서는 30일 의회 출석 정지와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징계 결정이 끝난 후 의회 앞마당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등 퍼포먼스도 벌였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지만 제명을 당한 의원들은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제명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도 제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죠. 네. 제명 처분을 받은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제명 처분이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의 제명에도 전원 사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죠? 오는 7월 1일부터도 주민 소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 소환을 통해서 전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 소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임기를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이제 군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 소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천군 36개 그 단체로 구성된 예천 명예회복 범국민대책위가 있습니다. 이 범국민대책위는 군의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를 하는 데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민 소환에 나설 준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론이 식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제명 처분을 당한 두 의원은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이 군의회에서 두 의원을 셀프 징계했지만 그 결과는 이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예천군 의회는 4년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식물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읍면동별 담당자를 조직하고 주민 소환 사유를 다듬어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은 군의원 선거구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가능해집니다. 주민 소환 여건이 되면 주민 투표를 거쳐 소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대구 중구의회와 이제 경북 예천군 의회를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런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대구 경북의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명을 당한 구의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해서 들이받고 또 후진을 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로 돌진을 했는데요. 네. 당시 경비를 서던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가 26세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김 씨가 차량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민주당 소속 그 부산 동구의 전근향 의원이 경비 용역 업체에다가 아버지 김 씨의 전보를 요구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사실을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된 이후에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내고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요. 민주당 부산시당이 이제 지역 주민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전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구에도 그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을 했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전 의원은 내가 발언한 내용이 그렇게 제명을 당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발언한 것인데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 9월에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부산지법 행정일부에서는 지난 2일이었는데요. 정근양 의원의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제 지난해 9월 제명당한 지 이제 만 9개월 만에 다시 의회에 복귀를 했는데요. 하지만 동구의회가 판결에 불구속을 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원들이 윤리의식 그리고 자질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탈하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래도 동료 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셀프 징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이제까지 개원한 이후에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의원들을 뽑는 직접 민주주의,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의회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 있는 의원들 뽑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주민들도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어느 특정 정당만 내가 고집하는 특정 정당만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고 제대로 된 의원들을 뽑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결국 주민들의 제대로 된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이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주민들을 대표해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주민 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텐데요. 지방 의원들도 끊임없이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